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의 살 길 300가지 중에서 오늘은 간첩이 대통령 후보가 되면 안 된다. 무엇이? 간첩이 대통령 후보가 되면 절대 안 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간첩이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간첩이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을까요? 간첩이 대통령 후보로 된 역사가 있을까요?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 예로 월남에서 그 좋은 예가 있습니다. 월남이 폐망한 것은요, 월남에 전쟁할 때 월명에서 수많은 간첩이 내려와서 한마디로 월남에서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 쫑딘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아주 멋진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이 사람이 간첩이야. 원래 처음에는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완전히 공사나 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월명에서 출세해 가지고 있는 걸 보고, 아하, 이제 나중에 알았어. 나중에 그는 참 멋지게 잘생겼고 말도 잘하고 한마디로 달변가로서 그의 말이 얼마나 시원시원했던지 사람들의 혼을 빼놓을 정도로 아주 시원시원하게 말을 잘했어요. 거침없이 말을 잘했어요. 그래서 그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이 속아 넘어가서 그가 월남 대통령 선거 출마했는데 대통령은 안 됐지만은 17%를 얻었어요. 몇 프로? 17%요. 17%면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그는 월남이 폐망한 후에 월맹 정부가 들어섰는데 그때서 이제 간첩인 것을 알았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쫑딘주는 한때 월맹의 사람이지만은 간첩으로 내려와 가지고 월남에서 유명한 민족주의 운동을 해요. 민족주의. 월남에서 평화주의 운동을 했어요. 평화주의. 또는 의식 있는 변호사로서 쫑딘주는 인권 변호사, 약자들을 변호해주는 인권 변호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논리가 박식하고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시원시원하게 했던 사람이 쫑딘주라는 월맹 간첩이지요. 그런 사람이 간첩인데 그걸 모르고 월남에서 대통령 후보까지 나왔으니까 월남이 안 망하겠습니까? 얼마나 월남이 그 당시에 월맹에서 내려온 간첩 때문에 망한 거예요. 걷잡을 수 없이 많았어. 또는 자생적으로 생긴 간첩도 있었어요. 월남에서 있었던 가운데 이제 월맹 간첩에 한마디로 포위돼 가지고 거기에서 간첩 숫자가요 어마어마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민족주의를 부르신 거야. 민족주의. 절대 월맹 말 안 하고 민족주의. 우리끼리. 미국은 다 침략군이다.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해요. 미국이 우리 지금 침략군입니까?
못된 새끼들은 꼭 북한에서 한 말만 해. 우리나라 공단은 노동자 피 빨아먹는 곳이다. 아니, 우리나라 공단이 노동자 피 빨아먹습니까? 북한이 피 빨아먹어. 러시아 토목공들 안 봤습니까? 그래 이제 한쪽 말만 들으니까 그렇게 들린 거죠 이제. 그래서 모든 면에 박식하고 유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쫑디인 줄을 따랐어요. 모르고 그는 사실은 간첩인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산화된 다음에 월명에서 국정자문 역할까지 하고 살다가 1991년 사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1991년. 그런데 또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아들도 간첩이었는데 미국을 유학 가서 미국에서 간첩 짓을 한 거예요. 아들도. 워싱턴 DC에서 간첩 활동을 하다가 FBI에 발각이 되어서 이제 미국에서 재판에 참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후에 모든 것은 제가 생략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항장이 없이 내려와서 5만 명이 간첩이 활동하고 있다. 그것은 직파 간첩도 있고 지하 조직으로 된 간첩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한마디로 간첩 잡는 것을 또 오늘날은 아예 그냥 못 잡게 하고, 안기부게 국정원이죠. 국정원의 역할을 경찰로 넘겼어요. 이런 놈의 정치 지금 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국정원의 역할에 간첩 잡는 것이 아닌데 엉뚱한 것만 자빠 있어요 지금. 왜 국민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나라 망이 작정했습니까? 국회의원이, 나는 야당 국회의원이 뭐하고 모르겠어요. 작년에 시민단체, 충북 시민단체에서 간첩이 뉴스에 안 나왔습니까? 그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특보야, 특보! 간첩이 특보야! 그것을 야당이 모지른 놈들이 가만 별로 문제를 안 삼아. 나는 국민의힘도 한참 모지르다 보면 저놈들이 모지래. 당 대표들이 등신들만 세워놔. 이번에도 보니까 개판이야 지금. 모든 것은 대통령 후보한테 이름을 해야 할 텐데 엉뚱한 놈들이 설치고 있어. 김종인 씨를 비롯해서 그게 뭔 짓거리인가 그것이. 국민의힘도 정신 못 차리고 당대표 이 자식 아주 그냥 맡기지 아니하고 그러다가 또 다투거나 싸우면 어찌 되겠습니까? 저는 야도 아니고 여도 아니고 저는 정직하게 하는 목사예요. 저는 자도 아니고 우도 아니에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 후보가 정직하게만 하면 제가 얼마나 칭찬할 겁니다. 저는 나라를 사랑하는 목사로서, 기도하는 목사로서 정직하게 하자는 목사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이 돼가는 걸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래가지고서 간첩 문제를 누가 말하면 색깔론으로 그냥 그 색깔론이다. 그런 몰상시간 소리하고 있어. 그게 색깔론입니까? 간첩을 색깔론으로 끝장내면 되겠냐고. 이 못된 놈의 새끼들아. 조금만 그런 말하면 색깔론으로 어쩐다고. 이런 몰상시간 놈들이 그냥
더불어민주당 못된 놈의 새끼들 몇 사람 있어. 정신 차려. 색깔론으로 무조건 분단 국가에서 매도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또 이제 색깔론 말하면 또 꼼짝도 못해. 에라. 간첩이 대통령 후보가 되면 나라 망하는 겁니다. 간첩이 대통령 후보가 되면 얼마 못 가 나라 무너지고 끝장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박정희 대통령 때요, 그 당시에 대통령 경호실장이었던 박종규 여비서가 간첩이었어요. 진짜 그 당시에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그 당시에 군부 독재라 그러죠. 서슬이 시퍼런 그런 가운데 박정희 대통령 때의 청와대 가장 핵심인 박종규 여비서가 간첩이었다고. 그 이름이 누구냐? 김옥하야. 김옥하. 그것도 처음에 몰랐는데 1968년 1월 21일 북한 무장공비가 내려와서 31명이 내려왔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은 김신조 씨고 나머지는 다 사살됐는데 그들의 유류품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깜짝 놀란 거야. 청와대 모든 약도가 자세히 돼 있고 누가 어디 근무하고 몇 시 어디 근무하고 다 적혀져 있는 거야. 깜짝 놀라서 내사를 해봤더니 청와대 박종규 여비서가 북한 간첩이야. 다시 시작합니다. 그 이름이 김옥하야. 김옥하.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 청와대 안에가 여자 간첩이 들었다는 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대통령 후보 될 사람이 간첩 사상에 들었으면 되겠습니까? 알게 모르게 자유민주국가에서 좌파 사상을 늘 말한 새끼는 의심을 좀 해야 돼. 여야를 막론하고 자유민주국가에서 좌파적인 늘 알게 모르게 공약을 한 그런 놈은 즉시해야 돼. 즉시. 간첩이 참 사상에 들어가지고 간첩 역할을 하는지 안 하는지 봐야 돼. 그래서 간첩은 월남의 그 간첩처럼 쭝딩주처럼 인권 변호사로 위장을 해요. 종교인으로 위장도 하고 평화주의자로 민족주의자로 의식 있는 변호사로 위장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은 참 좋네. 그런 사람 아니야. 그렇게 그냥 어디게든 박종규가 속었습니까? 박종규. 그러니까 국민들은 또 속고 또 속는 거야. 요즘 세상에 무슨 간첩이 있겠느냐. 좋은 세상에 이런 세상에 어떤 간첩이 엄청나게 많아.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건 항장엽 씨가 직접 한 소리야. 분단국가에서 국가를 전복시킬 수 있는, 국가를 끝장낼 수 있는 것은 간첩입니다. 간첩. 우리는 각계각층에 간첩이 침투했다는 거 알아야 되고,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 가운데 간첩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전번에 어떤 분이도 그러더라고요. 한번 우리가 알아봐야 된다. 아무쪼록 제가 긴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당파를 떠나서 이 문제를 심사숙고해야 돼. 당파를 떠나서. 시민단체나 어떤 자라도 간첩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간첩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하물며 국가 원수가 될 수반이 대통령 후보가 간첩이 되면 되겠습니까? 아무쪼록 이번만큼은 절대로 우리가 절대 간첩이 발 못 붙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이 문제를 중요하고 보수, 진보, 좌파, 우파, 극우, 종북을 떠나서 이 문제는 우리 민족의, 우리나라의 존립이야, 존립입니다, 존립. 이번 22대 대통령 선거만큼은 참신한 후보, 우리가 깨끗한 후보, 국가관이 투철한 후보, 애국한 후보, 정직 정치할 후보를 반드시 뽑아서 우리나라를 전 세계적으로 리드할 수 있는 홍익사상 정직 정치로, 제가 그랬죠? 정직 정치로 한국을 통일하고 홍익사상으로 세계를 통일할 큰바위 얼굴이 이번에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